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 시간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충돌은 아니고 스스로 자제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논란이 있을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충돌은 사적 이익 충돌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법사위는 오늘도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 신상 발언이나 의사 진행 발언을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추미애 위원장이 2달 동안 의원들을 4번 퇴장을 시켰습니다. 4번.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장이 의원을 퇴장시킨 것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3번입니다. 1958년 8월 20일 한 번, 1960년 11월 23일 한 번, 그리고 2011년에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최루가스를 투척했을 때 퇴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 이 퇴장권을 마구 쓰셔갖고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부분은 이러한 의정 헌정사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의원들에게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권을 주겠다. 내용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1분 더 주겠다. 발언권은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장과 수원고등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범죄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를 해체하겠다고 오늘 오후 2시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사법부를 해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고 내라는 무조건 유죄 써라.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장님, 수원고등법원장님. 대법원 판단은 법률심입니까? 사실심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법률심입니다. 자, 그러면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겠죠? 예. 자, 수원고등법원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 대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틀 만에 판결했다. 두 번째, 7만 쪽을 다 읽을 수 있었느냐. 세 번째는 이제 전자문서에 의해서 봤으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이 법원의 소송 기록 전자화는 2019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대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복사본을 봐야지만 이것은 괜찮고 전자문서를 보면 위법 수집 증거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자문서를 본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장님. 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네,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만 쪽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인정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고등법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뭐 대법원 판결 안 보셨습니까? 판결문상으로는 뭐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상고심이 어떻게 판단되는 것, 사후심이고 그리고 법률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은 당당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후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런 걸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법관 증원을 한꺼번에 26명으로 하겠다. 14명에서 26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한 정권에서 한꺼번에 대법관을 12명이나 임명을 한다면 그 대법원의 또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되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장님 답변하십시오. 대법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고등법원장님. 예, 그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고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법원장님. 예, 저도 두 분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꺼번에 증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독립성 문제가 침해될 수 있다. 판사는 103조에 따라서 헌법 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흔들면 사실상 법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를 모두 정지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2가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수원지방법원 사건을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정지했습니다. 길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헌법 84조가 소추, 자, 이 소추를 과연 재판 정지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건 헌법 68조 2항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68조 2항이랑 같이 봤을 때 대통령 재선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은 자리에 있으니까 권리라는 표현을 썼고 대통령 당선자는 권리 대신에 그 권리를 풀어서 뭐라고 썼느냐? 사망, 기타, 판결로 정지가 되었을 때 결국 대통령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렇게 사법부가 5건 다 정지하고 한마디로 이 권력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흔든다.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탈탈 털고 있는데 제대로 이 대법원에서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들을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이진숙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결국은 이런 결과 아닌가. 네, 서울고등법원장님. 아까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기록송부나 아니면 배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사항이라고 답변을 거부하시다가 조금 전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사실관계 변동은 거의 없지 않았냐라는 답변에는 질의에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에 대한 답변을 또 하십니다. 선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네, 선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절차와 재판 사무와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라고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거나 재판 중이다라면서 답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 식사 이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네.